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맹세한 내용을 기록한 돌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경전을 배워서 유교의 사상과 도덕을 실천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불안해지면은 직접 나서서 나라와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시경이라든가 상서 등 유교 경전을 습득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임신서기석을 통해서 7세기에 들어와서 신라에서 유학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보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682년에 국학을 설치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학의 졸업생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88년, 즉 원성왕 4년에 독서 3품과 제도를 실시합니다. 독서, 이거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국학의 졸업생들의 학문 실력을 평가해서 세 등급으로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바로 독서 3품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귀족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아버지가 귀족이면 그 자제들은 쉽게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천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추천이죠. 귀족이 자기의 자제들을 관리로 추천하면 그는 큰 어려움 없이 높은 관직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국학에서 어렵게 공부하기를 꺼려했고 자연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서 3품과 제도는 귀족들이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독서 3품과 제도에 의한 관리 등용 제도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학에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관리를 등용하고 그리고 독서 3품과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학이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능력 있는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보다 유능한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문왕대의 정치적 안정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설화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만파식적 설화가 그것입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왜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문사를 창건을 합니다. 그러나 왕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죠. 그 다음 신문왕대에 가문사를 완공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682년이죠. 그런데 가문사를 완공한 지 1년 뒤에 동해바다에 조그만 섬 하나가 가문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합쳐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해바다를 지키는 관리가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죠. 왕은 점을 치는 관리에게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라고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점을 치는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문무왕과 신문왕이 우리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직접 가서 맞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신문왕은 가문사로 행차를 합니다. 가문사 옆에 이견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견대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만 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비구름이 몰아치더니 7일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7일 이후에 비구름이 멈추자 신문왕은 관리를 보내서 작은 섬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관리가 섬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서 검은 옥띠를 바치면서 이것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영혼이 대왕에게 주는 값비싼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가 용에게 물었습니다. 대나무는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에는 왜 합쳐지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용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것은 대왕께서 소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징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이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은 나라의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용에게 값비싼 두 선물을 받아들이고 궁궐로 돌아온 이후에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리를 불자 적병이 오다가 물러나고 가뭄이 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비가 멈추고 사람이 병이 들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피리의 이름을 온갖 풍파를 먹게 하는 피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파식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인 간의 융합입니다. 그들의 하나로 융합시키는 어떤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골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전쟁 와중에서 심화되었던